자, 이번 시간은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 소주 컵에다가 소주를 담으면 그 대부분이 물이죠, 그죠? 요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죠? 원래대로 하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위로 볼록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유체라고 하는 이거 액체가 자기 스스로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요. 액체와 액체 사이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서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부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착력.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어떤 평면 위에 물을 딱 떨어뜨리면요, 물이 요렇게 모일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 면과 요 물방울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부착력이라 그러고요. 요 물과 물 사이가 서로 잡아당기고 인력이 작용하는 요거를 우리가 응집력이라 그래요. 요런 유체에서의 부착력과 응집력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컵에 소주가 가득 채웠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거는요, 뭐가 더 크냐면 응집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물과 물 사이에 서로 안 들어지려고 하고 꽉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둥근 모양을 가지게 되죠. 물방울도 마찬가지로 벽면 위에 이렇게 요렇게 모여 있으려고 하죠. 요렇게 모여 있으려고. 이게 부착력보다는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요렇게 모여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커지면은 요렇게 벽면에 더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죠? 요 부분이 요렇게 더 부착력이 더 클 경우에는, 근데 응집력이 더 클 경우에는 물과 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물방울, 구 형태를 가지는 물방울이라든가 우리가 거품을 만들 때 버블이라 그러죠. 거품을 만들 때 거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비눗방울 같은 거 후 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죠, 그죠? 이 동그랗게 생기는 이유가 물과 물 사이, 유체와 유체 사이의 인력,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가 서로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작용하냐면 요 표면에서 작용한다. 표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 장력. 그러니까 물방울을 우리가 최대한 키우잖아요. 이게 물방울이 커지는 이유는 물 안쪽, 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커지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 커지는 게 만약에 힘이 응집력보다 더 커지면은 거품이 터져버리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견딘다고요. 이 견디는 이유가 요 힘,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요 힘에 대항해서 요 힘의 같은 크기만큼이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뭐 때문에? 응집력 때문에 요 바깥쪽으로 커지려고 하는 힘을 막아내는 힘. 그 힘은 어디 작용하냐면은 물방울의 제일 바깥쪽 표면에서 작용하게 돼요. 표면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힘을 우리가 표면에서 작용하는 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력.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은요, 이거 보시면은 제일 바깥쪽에 요 테두리의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
요 테두리는 넓이가 아니고 뭐래요? 길이죠. 길이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단위 길이당 액체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 서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최소화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화된 것이 둥근 모양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면 장력은요, 물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이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집력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표면 장력은 자,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랬어요. 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뭐예요?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그러니까 미터 뉴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 만약에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킬로그램 퍼 세커 제곱, 그죠? kma, 그죠? 미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세커 제곱. 그래서 mt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mt의 마이너스 2.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면 장력 볼게요. 표면 장력은 자, 요런 구에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구를 반으로 탁 자르면은 요 원 모양이 되죠. 그죠? 원 모양의 요 단위 길이당이죠. 그러면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요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라고 하는 게 원의 뭐예요? 원주죠. 원의 길이에요. 원 바깥쪽 거리.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름 곱하기 3.14죠. 그래서 파이 d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파이 d가 되고요. 힘은 F죠. 근데 F는 우리가 압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죠? 압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압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 그러면 되겠죠. 그죠? 압력 곱하기 단면적. F는 파 그렇게 해죠. 그죠? 왜냐하면 압력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파이 d 분의 P라고 하는 거 압력 곱하기 A는요.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죠? 탁 잘랐을 때 원의 면적이에요. 고기에 누르는 힘이거든요. 단면적을 누르는 힘. 그러면은 원의 안지름이 R이라 그러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 되죠. 그럼 A는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 대신에 지름을 쓰게 되면 파이 곱하기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얘가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쓰면요. 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표면 장력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네, 표면 장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냐면 시그마 뭐라고요?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시그마. 표면 장력은 시그마로 표시합니다. 이게 시그마입니다. A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그마예요. 자, 시그마는 표면 장력이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이 없어지고요. 그죠? D하고 2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PD가 됩니다. 자, 중요한식 하나 있습니다. 표면 장력은요. 시그마는 4분의 P 곱하기 D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2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24페이지. 지금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별거 없죠. 그죠? 표면 장력은 뭐라고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근데 그 단위 길이가 구 모양을, 왜냐면 응집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을 막아내는 힘. 그죠? 근데 그 막아내는 힘이 그냥 힘이 아니고 단위 길이당. 구의 단위 길이당, 그 구를 잘랐을 때 그 원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표면 장력은 뉴턴 퍼 미터가 되고요. 요걸 우리가 시그마라 그러고 단위 길이당이니까 원의 원주죠.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3.14고요. 거기에 대한 방어하는 힘이기 때문에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 근데 그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그거를 다시 풀게 되면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PD가 된다. 요거 기억합니다. 원의 반지름이 얼마고 원의 지름이 얼마고 표면 장력이 얼마일 때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그 구가 터지지 않기 위한 최소 압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P라고 하는 게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의 압력까지 얘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그 압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 압력을 주고 구에 지름을 주고 표면 장력을 계산하라.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표면 장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책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관 현상입니다. 자, 모세관 현상이 있는데요. 이 모세관 현상은 아주 좁은 관 같은 경우에 유체가 있을 경우 그 유체가 표면 장력 때문에 뭐 때문에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 얇은 관을 통해서 액체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물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요렇게 관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상당히 얇은 관이에요. 관이 얇으면 얇을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좀 더 설명할게요. 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승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자, 물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요렇게 올라갑니다. 좀 이렇게 과장시켰는데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요 부분이 유리 만약에 나무라 그러면 나무의 그 물관일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유리관이라 그러면 유리일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올라가냐면요. 요 누구요? 유리관과 누구 사이에 물 사이에 뭐가 부착력이 누구보다 클 때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보다 클 때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보다 누가 더 클 때 물과 유리관 사이에 좁기 때문에 부착력이 클 경우에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의 경우입니다. 물의 경우인데
수원 같은 경우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 자, 여기가 물의 수면이라 그러면은, 요게 물의 수면이라 그러면은, 물의 수면이라 그러면은, 물의 수면보다 위로 이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부착력이 뭐가 클 때는 응집력보다 클 때는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은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려는 응집력이 커요. 그래서, 요게 물의 수면이라 그러면요, 요게 물의 수면이라 그러면은, 얘네들은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수원과 수원 사이에는 뭐가요? 누가 응집력이 누구보다 더 크다? 부착력보다 크다. 수원과 유리관 사이에, 유리 사이에, 부착력보다 수원 자체의 뭐 때문에, 응집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요 관의 직경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관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응집력과 부착력. 응집력과 부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설명 가능하다? 표면 장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죠? 그럼 표면 장력 우리 어떻게 했어요?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그 길이가 뭔데요? 원의 원주였죠. PA, 그죠? F니까 P 곱하기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요게 표면 장력이고요. 표면 장력은 계산하면 4분의 P 곱하기 뭐가 된다? D가 된다. 그 이야기죠. 요 D가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P 있죠, P.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죠? 뉴턴은 힘이고요. 미터 제곱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그런데 그 유체, 물 같은 경우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위 부피당 누르는 힘, 단위 부피당 무게, 그죠? 그럼 미터 3승 뉴턴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압력과 내부 초과 압력이라고 하는 요 압력과 비중량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요, P는 감마 쓰면요, 여기다 뭘 곱하면은 P가 돼요? 여기다 뭘 곱하면 미터를 하나 곱하면은 P가 되죠. 미터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죠? 감마 곱하기 뭐냐면은 요 미터라고 하는 요 길이가 요 높이에요. 요 높이. 이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P는 감마 H, 엄청나게 중요한 식입니다. P는 감마 H. 압력은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높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압력은 높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표면 장력은 4분의 P 곱하기 D다. 근데 이걸 다시 쓰시면요, 4분의 감마 H D 이렇게 쓸 수 있죠. 표면 장력 주고요, 지름 주고요, 얼마나 올라갔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H는 볼게요.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식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면 돼요? 표면 장력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누르는 힘.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누르는 힘.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누르는 힘. 단위 길이는 파이 D. 힘은 압력 곱하기 표면적. 근데 표면적은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게 표면 장력이 되고요. 여기로부터 유도하시면 돼요. 근데 P가 뭐라고요? 감마 H라고요. 감마 H다 보니까 식을 유도하면은 볼게요. 높이가 나오죠. 높이가. H는 모세간의
일어나는 상승 높이, 하강 높이, 그죠? 자, 물을 사용하면은 감마는 9800이죠. 감마 맞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주어진 값이에요. 그럼 볼게요. 요 H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관에, 지름에 안 비례한다 그 이야기죠. 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요 관이요. 만약에 요렇게 요런 관이 있고요. 요런 관이 있고요. 겁나 얇은 관이 있다 그래 볼게요. 요게 다 수면이라 그럴게요. 수면. 그러면은 얘는요. 요만큼 상승할 거예요. 얘는요. 요만큼 상승하고 얘는요. 이만큼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아요. 그죠? 높이는 어디에 비례하더라? D분의 1에 비례하더라. 쉽게 여기서 관의 구경이 클수록 그죠? 상승 높이는 어떻다? 낮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관이 많을수록 작을수록 상승 높이는 어떻다? 높다 그 이야기죠. 요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요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인데 이 모세관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유체의 뭐와 응집력과 유체의 뭐 부착력에 의해서 생기고 요 응집력 부착력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표면에 유체와 유체 사이에 서로 붙어 있으려는 힘 그거를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죠?